근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업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동선이 드러날 수 있는 돈은 쓰고 싶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사람이 통화했다. 옛날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요? 한동훈과의 카톡?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병대원 TF 단장 박주민 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부결된 당일날 부결된 이후에 이 기록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한창 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던 그 시기에 그날 12시에 연달아 세 차례 통화했다. 이 기록을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 경로는 박정훈 대령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경로는 있었다. 근데 경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태도가 많이 바뀐 거고, 또 이종섭 전 장관도 대통령과 아무런 통화나 이런 사실 없다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이첩됐던 날 통화가 있었고, 통화 이후에 사건 기록이 다시 회수되고 박정훈 단장이 오히려 보직해임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숨겨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고, 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 등판 관련된 물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관련 결정들은 다 본인이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서류로 이첩된다가 다시 찾아온 날 일반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세 차례나 합치면 한 18분이나 통화했습니다. 1시간 동안. 네. 1시간 내에 18분. 세 번 연속. 그것도 출장 간 국방부 장관하고 일반 휴대폰으로. 뭐 하나 정상적인 상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대통령실의 여러 부서가 움직이고 또 다른 부처도 막 움직인 정황이 나오잖아요. 사건 기록 회수 관련돼서.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사건 기록 이첩, 박정훈 대령에 대한 신병 처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통화 기록에는 안 나오고 그 이후에 통화 기록도 안 나오고 그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때 국방부가 크게 움직였던 일은 그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비서들도 그때 모조리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대통령도 그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도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당시 챙겼던 거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복귀를 계속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걸 둘러싸고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일반 전화를 했을까요? 비아폰이 있었을 텐데. 비아폰 로밍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실 명의로 등록돼 있는 전화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아폰도 사실은 이제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이 비밀로 보안이 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공적인 루트를 피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필이면 또 그 통화 위치가 관저예요. 그러니까요. 대낮인데. 네. 대낮에 대통령이 낮 12시에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그때 잼버리 공식 행사가 있던데 보니까. 네. 대통령 아닌 사람이 대통령 명의의 폰을 썼다 이런 가설도 가능은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아시는 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특검이 사실상 통과돼서 좀 집중적인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나 진상 규명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지만 명백해지는 것은 좀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돼서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 통화 내용 문제 없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지 일반 전화로. 일반 전화로. 일단 그게 그 국가 공무였으면 일반 전화로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장관과 국방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면 예. 비하폰을 써야죠. 당연히 안보에 그렇죠. 관련된 기밀에 관련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국가 공무가 아닌 이야기, 뭐 사담을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휴대폰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담을 뭐 우즈베키스탄 아침이었는데 7시 아침에 막 아침 깨워. 먹었니? 뭐 이렇게. 아침 먹었니? 일어났니? 일어났니? 그러니까 그런 대화 했다면 이해 가요. 네. 고백합니다. 우린 이런 사이입니다. 사랑이 넘쳐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이 사안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지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한 적은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낮 시간에 대통령 명의의 일반 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는데 부인이 그 해외 출장 간 국방장관하고 3번 통화했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옛날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요? 한동훈과의 카톡? 그러니까 어떤 이게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네. 일반 통화 그 일반 폰으로 공무를 나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비아폰이 바로 있는데 특히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할 내용은 다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국방부나. 그렇죠. 뭐 밥 먹었는지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너 통화 얼굴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냐 이렇게 이런 거 피곤해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보이던데 괜찮니? 따뜻하네요. 어쨌든 그 우리는 일반 전화로 했던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면 남은 거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 가능성 하나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국방장관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 가능성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사실상 이제 이 무렵에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그 무렵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다른 부처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걸 봐서는 이 사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업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동선이 드러날 수 있는 돈은 쓰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사람이 통화했다.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